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갑자기 음악에 깔려서 좀 당황스럽죠? 오늘은 혼잣말 에세이가 아니라 편의점 알바 15년 고인물 이야기. 오늘의 주제는 한밤에 찾아온 고양이 손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로드킬을 목격한 썰에 관한 이야기를 또 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편의점 가로수길점에서 일했을 당시에 거기가 관광 특화 거리가 되고 중국 관광객들도 많고 손님도 한창 번창하고 많이 바쁠 때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사드 미사일 나라에서 이제 갖고 들어온다고 했을 당시에 중국에서 이제 한국 이제 관광을 이제 보이콧을 할 시절이었어요. 그때 아니나 다를까 밤 12시만 되면은 그곳은 거의 암흑천지가 됐고 거의 대부분의 대기업의 브랜드의 가게들이 문을 일찌감치 다 문을 닫을 때였죠. 아니나 다를까 저희 가게도 못지않게 파리만 날리고 좀 그럴 때였죠. 새벽 시간대는요. 근데 새벽 한 2시인가 3시 때쯤 됐을 때 어느 날 고양이 한 마리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2시인가 3시? 저는 항상 밤에 일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밤에 문을 오픈해 놓고 일을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 야간에 혼자 일하면은 문 닫고 일하기에 좀 위험하고 무서움을 느꼈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문을 열고 일을 할 때였죠. 어느 날 하얀색의 등에 검은 점박이 무늬가 있는 고양이가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그 문 밖에 서서 계속 야옹야옹대고 있길래 처음에 내쫓을까 하다가 그냥 길 밖에 있길래 그냥 몇 번 만져보려 하니까 처음에는 피하고 도망다니더라고요. 근데 처음엔 귀여운 마음에 제가 제 돈 들여서 키스틱 하나를 사다가 하나하나 쪼각 내서 이렇게 바닥에 놓아줘 주길 했습니다. 근데 아이나 그 먹고 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제게 단골 손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에 그 하얀색의 등에 점이 박힌 고양이가 밤마다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항상 왔었죠. 손님이 거의 없었거든요. 거의 주변 가게들 상가들 문 닫고 그 가로수길점에서 유일하게 세븐일레븐이 딱 하나만 불빛이 발할 때였거든요. 가로도 불빛만 운치 있게 떠 있고요. 그래서 가끔 간헐적으로 그 커피 한 잔을 사갖고 걔 음식 먹고 있을 때 제가 옆에서 앉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뭐 가끔은 이제 참치 마요네즈가 폐기가 주로 많이 날 때가 많아가지고 참치 마요네즈 삼각김밥에서 참치만 이제 긁어가지고 모아서 제가 종이컵에다가 해가지고 우유를 조금 사서 희석시켜가지고 이렇게 오면 한번 특식을 한번 또 줘본 적도 있었죠. 항상 왔어요. 그리고 꾸준하게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매일같이 새벽마다. 그래서 저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불 꺼진 가로수길 그 가게 앞에 앉아서 고양이하고 이런저런 혼잣말 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그 녀석은 먹느라 정신이 없었을 텐데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연애 얘기, 뭐 너는 어떻게 사냐, 뭐 이런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처음으로 그 녀석의 등과 머리를 쓰다듬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한밤에 찾아온 그 고양이 손님. 그리고 충격적인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 이후 그 고양이가 나타나진 않았는데 그 아이가 아니길 바라봅니다. 언제였냐면은 제가 편의점 알바를 어김없이 야간에 하러 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 그림에 보시면 사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굿바이 양이야 이렇게 써 있었죠. 편의점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가 가로수길이 2차선 도로예요. 편의점에 이제 들어가려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뭐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뭐가 훅 지나가는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돈 맞춰보고 마감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우유 올 때까지 이제 물건을 이제 채워놓고 이제 페이스업을 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밖에서 쿵 소리가 났잖아요. 근데 밖에서 막 사람들도 막 몇몇 지나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을 때였어요. 야간에 12시 이후에는 거기가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도 줄고
특별하게 이렇게 사람이 좀 없을 텐데 사람들이 가끔 지나가도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리문 밖으로 봤더니 어우, 고양이가 피가 다 터져서 저렇게 피가 난자단 상태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요즘 말로 제가 알기로는 로드킬을 그 풀숲이나 시골길에서 노루나 이렇게 고라니 같은 거 많이 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도심가에서 고양이 이렇게 저렇게 치워놓고 그냥 가버리니까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겁이 나고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 고양이가 하얀색 고양이였어요. 피가 얼룩진. 그래서 설마 나한테 자주 왔었던 그 편의점 자주 찾았던 그 고양이는 아니겠지? 에이, 아닐 거야 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우유아씨 왔다 가고 또 그때는 우유아씨가 푸드아씨가 따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같이 오니까요. 근데 그때 푸드 아저씨 왔을 때였나? 그분이 저한테 밖에 누가 동물을 치워놓고 그냥 가는데 피도 많이 흘러나오고 막 몇 번 차들도 지나가면서 이렇게 또 한 번 또 밟고 간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계산대에서 딱 보면은 문 밖에 문이 바로 갚이어가지고 바로 밖이 보였거든요. 근데 그 앞에 어떤 청소 하시는 환경미화분께서 검은 봉다리 큰 거 하나 갖고 오셔서 고양이를 담더라고요. 죽은. 그리고 그날 새벽 2시 3시 때까지 제가 키스틱을 사들고 저희 매장에 항상 자주 찾아와 줬던 그 하얀색 고양이의 등에 이제 점이 박힌 녀석을 이제 기다리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 고양이가 맞나 보다 하는 생각에 슬픔이 또 빠져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새벽이 좀 많이 외로웠죠. 그때 당시에 자주 오셨던 한밤에 고양이 손님이 안 왔으니까. 설마 했는데 그 설마가 사실된 경우가 된 것 같더라고요. 혹시라도 저한테 조금이라도 일찍 와서 소세지나 아니면 참치 같은 거 그거 받아먹기 위해서 오는 길에 혹시나 그렇게 당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무심코 들게 되니까 너무 미안하고 미안하고 또 미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는 이제 한참 잊혀졌어요. 그리고 13년이 지났고 다시 이제 이번에는 신사역 방향 쪽 1번 출구 쪽에 있는 세븐에서 이제 일을 할 때였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클럽 위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닐 때다 보니까 정신없을 때였거든요. 주말에. 근데 승리게이트 이후로 저희 매장에도 이제 적자를 이제 보기 시작했죠. 한 달여 동안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그때 또 어김없이 전에 일했던 매장 마냥 문을 오픈해서 이제 일을 했었죠. 뒷짐지고 한숨 쉬고 뭐 DMB도 보거나 가끔 이제 영화도 한두 편 때려서 태블릿을 보기도 했는데 시간 진짜 안 가더라고요. 손님도 없고 더 안 가는 거예요. 손님이 있어야 시간이 잘 가거든요, 여러분. 그러다가 밖에 신기하게도요,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하얀 고양이였어요. 등에 점 하나 없고 깨끗한. 저를 문 밖에서 바라보면서 양양 하는 거예요. 대신 매장 안에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순간 그때 13년 전 가로수길점에서 일했을 당시에 마주했던 그 하얀 고양이 등에 점이 있었던 그 녀석이 생각나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던지. 혹시나 한생이었나? 왜 고양이는 뭐 영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고양이는 또 목숨이 9개라고도 하고. 그래서 제가 허겁지겁 또 키스틱을 사갖고 와서 주려고 했더니 도망갈듯이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가락을 하나하나 띄어내가지고 그 부분에다가 이제 음식을 마련해줬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캣맘이 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간헐적으로 대부분 고양이한테 밥 주는 사람들 보면 나쁘게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고양이 밤마다 막 야옹야옹 하면은 애기 울음소리 같고, 또 고양이 오줌이나 똥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쩐내 난다고 해서 많이 싫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길고양이나 길 강아지가 왜 생겨났겠습니까? 사람들이 책임 없이 무책임하게 병들었다고, 나이 들었다고, 키우기가 이제 더 이상 부양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대부분 버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줬더니 처음엔 받아 먹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고양이 손님도 싱이 게이트 길고 긴 한 달여 동안 저희 매장에 항상 그 시간대면 왔어요. 근데 그 녀석은 머리와 등을 저한테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쓰다듬어 주진 못해 봤는데, 근데 어떤 손님이 저를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되게 마음씨가 되게 좋으시네요, 고우시네요, 이러더라고요. 예? 아니 고양이한테 저렇게 먹이까지 사서 줄 사람은 누가 있겠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편의점 알바 일을 하시다가 혹시 길밖에 고양이나 강아지가 혹시나 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대처하시나요? 저는 한밤에 홀로 외로이 편의점을 야간에 홀로 지키고 있을 때 참 숱한 밤을 지새면서 혼잣말을 많이 하는 병이 생겼었습니다. 가끔 이제 물건 정리하다가 물건 좀 삐뚤어져 있으면 물건한테 이야기하고, 너 왜 삐뚤어져 있어? 똑바로 있어야 손님들 널 데려가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럴 정도였거든요. 여러분, 편의점 야간에 혼자 일하면요 혼잣말 진짜 많이 합니다. 진짜 혼자 이야기, 혼자 대답하는 병이 생겨요. 그리고 아침 근무자가 오면은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그날 밤에 있었던 썰이나 뭐 에피소드나 진당 손님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러다 보면 집에 늦게 가는 경우도 있을 정도니까요. 근데 한밤에 홀로 남아서 이제 편의점에 있을 땐 무서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요, 예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느 한 외화 영화였는데 한밤에 마트나 편의점에서 혼자 일하는 사람이 밤에 막 모험 가득한 이야기들이나 그런 썰이 풀리는 그런 뭐랄까 모험 가득한 그런 일들 펼쳐지는 거 봤대. 나도 편의점 오래 야간 일을 하다 보면 저런 일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그러고 보면 많은 에피소드 있었던 것 같아요. 연예인도 많이 목격했고요. 아울러 가끔 길 건너편에서 교통사고 나는 것도 많이 접해서 경험해서 주로 제가 많이 신고도 많이 했었고, 강도도 딱 한 번 당할 뻔 했었고, 그리고 막말하는 손님도 있었고, 특히 외국인 중국분 손님들도 처음 접했을 때 그 당혹스러움, 돈을 던져서 줬을 때 그런 걸. 그러던 저에게 일에 지치고 힘들고 혼자 있어서 외롭고 쓸쓸했을 때 한밤에 찾아온 그 하얀 고양이의 손님이 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드킬을 목격했을 때 그 시신 제가 치워주지 못했던 거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날 밤에 그 사건 이후 저한테 찾아오지 않았던 하얀 고양이 등에 검은 점이 있었던 그 녀석 아니기를 바라봅니다. 딴 데로 뭐 간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13년이 지난 이후에 2년여 동안 일을 하던 그 최근에 일했던 그 편의점에서도 한밤에 새하얀 눈이 파랬던, 그거는 집고양이 같더라고요. 잠깐 고양이 주인이 잠깐 바람 쐬고 오라고 내줬던 것 같은데, 그 고양이가 찾아왔을 때 저는 너무 신기했었거든요. 전에 일하던 곳에서 일할 때 찾아왔었던 그 고양이가 마치 환생해서 저한테 다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키스틱을 허겁지겁 사갖고 와가지고 손가락으로 다 뜯어가지고 바닥 돌 위에도 얹어줬던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들한테는 특별한 손님이 있었습니까? 저한테는 특별한 손님이 있었습니다. 하얀색 털에 등에는 검은색 점이 있었던 고양이 손님입니다. 편의점 알바 이야기, 오늘은 한밤에 찾아온 고양이 손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날 밤 로드킬을 당했던 고향의 명복을 빌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윤호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후원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